안녕하세요. 미드저니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드는 하이 퀄리티 이미지 영상 제작 마스터 파트 2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횡비 파라미터를 활용한 시네마틱 이미지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는 사실 이제 종횡비를 컨트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종횡비 파라미터는 단순히 크기의 형태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느낌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 파라미터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지점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대1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SNS에서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혹은 아주 초창기 인스타그램에서 1대1 비율의 사진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1대1 비율에는 이렇게 피드에 뜨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대4 같은 경우에는 증명사진이나 혹은 프로필 사진 이런 경우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로 세로 비율이 뒤집힌 4대3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구형 컴퓨터, 그러니까 보통 브라운관 TV라고 하기도 하고 CRT 모니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이 4대3 비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대4 비율 같은 경우에는 코닥이라든지 후지필름 같은 이런 아날로그 필름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6대9는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종횡비인데요. 대부분의 OTT 서비스가 이러한 16대9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즐겨 쓰는 상용 모니터들도 대부분 16대9 또는 16대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가로 모드 비율도 16대9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21대9인데요. 보통 게이밍 모니터라고 하죠. 21대9 또는 32대9 정도의 가로로 아주 긴 그리고 약간 굽어진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로로 긴 비율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횡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를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바탕화면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1대 1.41입니다. 대부분의 인쇄 포맷인데요. A4, A3, A2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9대 16, 아까 제가 설명드린 16대 9를 가로 세로를 뒤집은 형태인데요. 바로 모바일 숏폼, 틱톡, 릴스, 쇼츠 같은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네마틱 포맷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2.35대 1 또는 2.39대 1 또는 2.4대 1 정도의 가로로 다소 긴 형태의 가로 세로 비율, 종횡비가 이런 영화적인 느낌을 주는 비율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예시입니다. 제가 좌측에 있는 프롬프트로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대1 비율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을 여러분께 전달이 되는지 혹은 제가 다른 사례들도 이제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인데 어떠한 느낌이 다른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대1 비율이다 보니까 조금 얼굴이 표현이 좀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네, 약간 이런 전체 면적 대비해서 얼굴이 차지하는 부분이 좀 크다. 물론 제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셀피, 그러니까 셀카라는 키워드들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얼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예시가 있었고요. 다음은 3대4 비율입니다. 그야말로 스튜디오에서 보통 촬영하는 증명사진 내지는 혹은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익숙하신 포맷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좌측에 있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그 이미지의 용도에 맞게 제가 또 이런 프롬프트에 스튜디오 라이트 같은 키워드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대3 비율입니다. 최근에 약간 VHS 스타일 룩이 조금 더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룩을 이제 만들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프롬프트에 VHS 스타일 필름 룩이라는 키워드 외에도 실제 그때 당시에 VHS 방식이 어떠한 비율의 모니터를 통해서 송출이 됐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시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4대3 비율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시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리얼한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90년대 배경으로 서울의 한국인 소녀가 이렇게 한강변을 달리고 있는 장면을 VHS 스타일 톤으로 만들어 봤고요. 다음은 6대4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이 갖고 있는 사진들이 이러한 비율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뭐 시대, 이런 연도를 포함시켜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도 적합하게 인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파라미터를 통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굉장히 리얼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즘에는 사진 현상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이미지를 사진 현상 서비스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아마 생성형 인공지능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사진인 줄로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제가 코닥, 아날로그 필름 룩 이런 키워드를 넣어봤고요. 자, 다음은 16대9 비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썸네일 스타일이고 블록버스터 그리고 약간 색보정, 이렇게 상업적인 색보정, 조명 이런 키워드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드라마 같은 데 등장할 것 같은 마치 여러분이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데 그런 OTT 플랫폼에 있을 법한 썸네일 구조를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대9로 이렇게 적합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로로 긴 비율입니다. 그래서 1대 1.41 종횡비인데요. 이렇게 공연 포스터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봤고 여러분들께서 적합한 종횡비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중앙 하단에 정체 모를 텍스트가 들어가지만 사실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한 폰트와 크기로 제목을 적어 주시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포스터를 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가로, 세로 비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포맷들이 어떠한 가로, 세로 비율을 갖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이제 숏폼 형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9대16 비율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패셔너블한 의상을 입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초현실적인 배경에서 인물이 서 있는 것을 아마 이러한 이미지를 휴대폰 배경화면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쇼폼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업로드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21대9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로로 긴 바탕화면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이밍 모니터나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게임이나 이런 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약간 이렇게 SF적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굉장히 디테일이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즉시 다운받아서 배경화면 이미지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네마틱인데요. 일단 제가 2.35대 1 비율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 스타일의 이런 영화 스틸 컷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이런 한 장면을 꾸며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각각을 제가 예시를 따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이미지를 가로, 세로 비율만 계속 변화를 주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5대 1에서 16대 9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6대 9에서 4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대 3에서 1대 1로 바뀌었습니다. 이미지가 주는 느낌이 사뭇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전체 면적 대비 인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목이 집중되는 그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집중력도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3대 4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포스터 혹은 출판과 관련된 그런 포맷이 떠오르네요. 상단의 빈 공간에는 뭔가 타이포그래피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9대 16.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로, 세로 비율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훌륭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네마틱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프롬프트를 조금 간략하게 정돈을 해보고 제가 이 종행비 파라미터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할 지점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종행비에서 1대1을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1대1이 입력이 되었고요. 동일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파라미터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4, 4대 3, 6대 4, 16대 9, 21대 9, 1대 1.41 하시면 에러가 뜹니다. 요거를 사실 알려드리고자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should be wh가 이런 정수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라고 경고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대 1.41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1대 1.41로 입력하시면 이 친구는 소수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고 100대 141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9대 16 해보고 그리고 2.35대 1은 똑같이 100을 곱해 주시고 235대 10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여기 1대1 비율입니다. 1대1 비율이 어딘지 모르게 저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네마틱이라는 어떤 톤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균형이 잡혔다 그래야 되나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보이지 않고 이런 외부에 있는 디테일이나 이런 원근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대4 이미지입니다.
3대4 이미지인 경우에는 단순히 장면 묘사보다는 조금 인물을 잘 표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물이 중심이다, 장면이 중심이 아니라 인물이 중심이라면 약간 3대4 위아래로 긴 이미지를 생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4대3입니다. 이렇게 1대1 비율에 비해서 조금 더 표현이 디테일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3 다음에 3대2입니다. 이렇게 3대2 비율이 조금 더 좌우가 잘 보이고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디테일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대9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측 하단 자, 이렇게 16대9 이미지가 나와서 조금 더 좌우의 상황이 이 인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상단 하단에 아무래도 이 시네마틱이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이 렛터박스라고 하죠. 여기 자막이 들어가는 자리였는데 이런 검은색 막대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베리 리전을 꺼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선택 툴로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이 검은색 영역이 중복되게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겹쳐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생성을 눌러 주시면 저 부분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상단 하단에 렛터박스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언제든지 베리 리전 기능을 통해서 수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비율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마치 포스터 같은 느낌이죠. 자,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스터가 들어가기 좋은 느낌입니다. 이쪽 하단에 약간 어두운 영역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한 데이터 때문에 알아서 이 가로 세로 비율만 정해져도 적합한 이미지를 따로따로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9대 16입니다. 9대 16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렛터박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영역을 겹쳐서 생성해 주시면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치 않는 부분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죠. 다음 비율은 2.35대 1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렛터박스를 삭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봤네요. 네, 이렇게 시네마틱 포맷으로 형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표현이 되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인물을 조금 더 잘 표현하신 후에 이걸 바탕으로
가로 세로 비율을 조금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좌측으로 패닝을 한번 눌러주시고 자, 좌측 영역에서 생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를 골라서 업스케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늘려주시고 자, 우측도 생성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로로 길게 패닝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조금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커스텀 줌을 클릭해 줍니다. 커스텀 줌은 줌아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인데 여기서 하나의 응용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숫자를 1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1배 줌아웃이 되는 거죠. 1배 줌아웃은 어떤 건가요? 바로 변동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줌아웃을 하지 않고 종횡비만 바꿔줍니다. 그래서 2.35 대 1로 바꿔서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줌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로 긴 이미지, 시네마틱 종횡비의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상 만들고 보니까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네마틱한 장면을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이미지를 다시 뽑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실 필요 없고 이 커스텀 줌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1배 줌 기억해 주셨다가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만 종횡비 파라미터에서 수정을 해주시고 전송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횡비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각각의 종횡비 파라미터가 어떠한 목적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각각 분야별로 조금 알아봤고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통해서 각각의 종횡비가 어떻게 다른 느낌을 주는지 이런 것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생성했던 이미지를 바탕으로 가로 세로 비율만 변환하는 커스텀 줌 기능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오스 및 리피트 파라미터를 활용한 작업 프로세스 효율화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